그래서 좀 끊어서 봅시다. 우리 처음 어차피 하면서 바로 이거 복습을 할게. 네, 분배적 정의는 봅시다. 뭐 1번을 이번에 제시문 1번 제시문은 수안에 올해 나왔으니까 기억하는 거 기억나죠? 우리가 공동 자산으로서 간주하는 것은 천부적 재능의 분포일지 맞죠? 천부적 재능 자체는 개인의 권리라고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놀스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놀스 입장에서 이 제시문 그대로 천부적 재능에 대한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놀스랑 일찍이나 둘 다 개인의 신체에 대한 자유에서 비롯됩니다. 알겠죠? 누구나 다 자기 신체에 대한 완전한 자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둘 다 동의할 수 있는 표현들이고 그 다음에 을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 취득과 이것도 계속 기억해야 돼. 노직이 취득과 이전이 정당하면 전체 집합도 정당하다. 전체 집합이란 건 분배를 말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렇게만 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현실의 역사가 이렇게 취득이라든가 이전에서 부정의한 과정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국가의 교정으로서도 소유권은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역사가 항상 취득과 이전이 공정하지만은 않다 보니까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런 국가는 노직은 절대로 국가를 물론 노크의 입장을 수용해서 국가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도 소유권이라는 건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를 계약과 합의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아요. 알겠죠? 자연 상태에서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기구들이 생겨나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의 기구가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고 그게 이제 국가가 되어진다는 게 노직의 입장이죠. 맞죠? 그래서 자 그럼 기업 보면 얘들아 분배의 몫은 도덕적 응분에 상응하는 경향이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얘들아 노직도 도덕적 응분에 따른 분배도 안 되지만 놀스도 분배라는 게 도덕적인 응분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잖아. 알겠죠? 그래서 기업은 맞는 말입니다. 알겠죠? 맞는 말이고 그래서 항상 이제 기출에서 도덕적 공과에 의한 분배라는 표현이 노직한테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나왔지만 놀스한테서도 바람직한 건 아니죠. 니은도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알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얘들아 디귿 항상 이것도 많이 이야기했어. 노직 정형적 분배는 받는 사람의 권리만 주목하는 이론이야. 근데 노직이 추구하는 분배는 주는 사람의 선택 또는 주는 사람의 권리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알겠죠? 받아야 될 사람의 어떤 자격 이런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의 수여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거죠. 그리고 니을 둘 다 그런 거 맞죠? 근데 이제 이것까지 기억하라고 했어. 얘들아 내가 왜 평가원인가 교육청인가 딱 제시문에 한 포인트가 노직이 천부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더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게 아니거든. 그렇다고 해서 최소 소외자의 몫을 감소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노직은 자유로운 사회에서 그러니까 노직이 추구하는 정의로운 사회, 자유로운 사회에서 천부적 재능이 타인에게도 뭐 할 수 있다? 이익을 준다라고 딱 명시가 돼 있어. 그러니까 놀스처럼 이익을 줘야 한다는 건 아니었어. 근데 이익을 줘. 그러니까 굳이 놀스처럼 그걸 의무로서 법적 제도로서 강제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게 노직의 입장이고 같이 좀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자 그다음에 2번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기업 얘들아 항상 정의의 원칙에 서열 알겠죠? 그래서 평등한 자유라는 조건 아래에서 기회균등이나 차등 원칙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기업이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에 종속되어지는 거야. 맞죠? 니은이 놀스가 말하는 무슨 원칙이니? 기회균등 원칙이죠. 디귿 원초적 입장은 누적된 결과를 당연하죠. 비역사적 알겠죠? 가설적 상태고 역사상 실제했던 공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문화적인 원시 상태라고 할 수도 없다. 아닌 게 놀스. 그래서 사회계약론에서의 자연 상태와 같다. 기억나야 돼. 그래서 디귿을 누적된 결과를 제거한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니을은 장연스러움이죠. 정의감. 그래서 타인에 대한 뭐가 있다? 신뢰. 알겠죠? 신뢰 관련해서 기억해야 되고 정의감을 가지고 있잖아.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누구나. 알겠죠? 그래서 답을 종속되지 않는다 틀면 되니까 답이 이해하자. 니은 디귿이죠. 그러니까. 자 3번은 놀스 입장이고요. 맞죠? 그래서 놀스 입장에서는 1원칙이 2원칙에 우선하고 2원칙인 기회균등이나 차등 원칙은 효율성 또는 복지에 우선하는 원칙이야.
알겠죠? 그래서 놀스의 입장인데, 자 기억 당연히 자연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서도 정의감을 가졌지만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다 정의감을 가지고 있죠. 공유된 정의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쉽고, 그 다음에 디귿, 얘들아 차등의 원칙 기출, 개인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 제도 또는 체제의 바탕에 이어지는 원칙이었어. 알겠죠? 그래서 사회 내의 제도 이런 것들에 적용되는 원칙이다라고 표현을 해. 그 다음에 니을, 공정한 협력의 규칙 아래 합의된 기준, 정의의 원칙,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이익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놀스 입장에서 맞는 거는 뭐야 이거? 기억, 니은, 니을 5번이네 얘들아. 맞죠? 왜냐면 디귿 틀렸어. 왜 틀렸냐면 이거 결사체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야. 알겠죠? 사회 체제, 제도 바탕에 드는 원칙이지 특정 결사체에 적용되는 원칙은 아닙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얘들아 로직이 봤을 때 차등의 원칙은 결과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정형적 원칙이지. 그래서 4번은 로직의 입장이고 놀스 입장이죠. 그러면 기억은 그렇잖아, 맞지? 역사적인 절차에 따른 소유권. 그래서 과거의 상황이나 행위가 소유 권리에 대한 차별적 자격을 만든다라는 게 로직의 입장이었고요. 자, 니은 당연히 이익을 취할지 이건 지겹고 이익을 취할 수 있다. 다만 어떤 조건, 최소소유자에게 이익이 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조건 아래에서 취할 수 있고요. 자, 디귿 맞는 말이고, 당연히 둘 다 공리주의를 위해서 개인 권리가 제한돼서는 안 되지, 맞지? 그래서 기억이랑 디귿이네요.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5번 보자 얘들아. 로직이랑 놀스 입장에서 기억, 개인을 목적으로 대하는 것을 사회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방식에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OX 하면서 우리 놀스가 공리주의는 결국 최다최행이라는 원리를 사회에 적용해서 최다최행을 위해서 개인의 권리를 수단시할 수 있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개인을 수단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맞죠? 그래서 놀스랑 로직은 둘 다 개인을 목적으로 대해야 돼. 알겠죠? 대함으로써 사회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방식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다? 제한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기억은 둘 다 동의해야 되는 거야. 둘 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얘들아 또 기억나죠? 내가 로직이 소유 권리는 절대적이지만 뭐다리라고 했어? 무제한은 아니라고 했어. 알겠죠?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소유 권리는 절대적이야. 근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도록 이용하면 안 되잖아. 알겠죠? 그래서 니은이 로직 입장에서 틀렸지, 맞지? 디귿,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요소가 뭐야? 천부적 재능 같은 거잖아. 재능으로 분배하는 건 당연히 부당하죠. 타고난 재능으로 분배하는 거네. 답은 3번이 남았죠? 디귿, 니을. 대인이들아, 놀스는 반드시 모두의 이익을 높여줄 때 그때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잖아. 자, 6번 얘들아, 놀스랑 또 노직이고요. 기억, 오, 니은. 얘들아,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이 업적주의적인 사회 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거든. 이거 잠시 놔두고요. 자, 디귿, 노직은 정형적 분배는 반드시 뭘 일으키니? 재분배를 일으켜. 그리고 그건 권리의 침해로 이어진다라고 보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얘들아, 최소 소유자 때문에 사유재산권 제한하면 둘 다 되니 안 되니? 둘 다 안 돼. 물론 놀스가 사유재산권이라는 건 기본적 자유이기 때문에 제한될 수 있는 경우는 있어. 물론 노직도 그렇지. 근데 이것 때문에 제한하면 안 되잖아. 알겠죠? 그래서 니은은 무조건 틀렸고 디귿도 무조건 틀렸네. 그럼 답은 1번이죠, 맞죠? 얘들아,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이라는 게 당연히 업적주의를 추구하지 않아, 알겠지? 잠시만. 자, 이제 7번의 교정적 정의 봅시다. 자, 교정적 정의. 그러냐? 저번에 우리가 OX라고 해서 내가 그냥 좀 추가적인 걸 말할 게 뭐냐면,
한번 그러니까 저기 루소가 좀 이상한 무기가 하나 평가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루소 입장에서 법을 공격하는 사람과 법을 위반하는 사람의 살짝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법을 공격하는 악한 존재는 조국을 상대로 반역을 저지른 사람이야. 반역자와 같아. 그럼 그 사람은 뭐 해야 되냐면 중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분리가 돼야 돼. 그래서 국가로부터 분리되는 게 사형 또는 종신노역형, 완전 추방형이잖아. 알겠죠? 근데 법을 공격하는 그 악한은 그냥 쉽게 말하면 좀 중범죄자, 그냥 거의 살인급에 해당되는 좀 중범죄자를 말하는 거고, 그냥 단순한 좀 잡범들 있잖아. 그런 잡범들은 그냥 법을 위반했지 법을 공격했다고 보진 않아.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법을 위반한 모든 범죄자가 국가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거는 틀린 말이야. 그냥 좀 쉽게 말하면 좀 경범죄나 잡범들은 법을 공격한 악한 존재가 아니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해. 여전히. 그러니까 모든 루소한테서 모든 범죄자가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범죄자가 국가로부터 분리되는 것도 아니야. 다만 법을 공격한 사람은 반역자로서 제거돼야 돼. 반역자로서 제거되거나 분리가 돼야 돼. 루소 입장에서. 알겠죠? 네, 일단 보자. 7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뭐 베카리아가 사형을 할 수 있잖아, 맞지? 근데 기억에서 형벌은 확실하면서도 지속적 인상이 돼야 되고,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니은 절대 안 되겠지? 모든 사상가들은 다 법으로서 제정된 범위 아래에서야. 그래서 니은은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디귿은 우리 워낙 많이 했습니다. 공리주의는 형벌에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 행동의 동의 또는 인간 행동의 경향성을 적용하라라는 표현이 기억하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니을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유혹에 비례하여 부과한다. 범죄를 아니죠. 공리주의는 형벌의 크기는 결국 범죄가 가져다주는 사회적 해악에 비례해야 되는 거잖아. 뭐 유혹에 비례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알겠죠? 답은 2번. 됐니? 자, 그 다음에 8번 루소 맞죠? 루소. 그 다음에 칸트 입장이죠. 그러면 기억해 보면 범죄에 대한, 이것도 워낙 많이 했다 맞지? 주권자는 누구다? 시민이야. 시민이 뭘 행사하지 않는다? 형벌권 행사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래서 기억에서 시행되어서 안 된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은 무조건 사적 판단 아니야. 모든 사상가들한테 사적 판단, 자의적 판단 절대 안 되는 표현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 하면 살 얘기 있어. 내가 윤사한테는 말했지만 올해 윤사에 이상한 보기가 하나 있거든. 윤리학에서 어떤 보기였냐면, 얘들아, 그러니까 벤담, 자 미리 전제를 깔아볼게.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자야. 근데 벤담이 형벌에서 질을 고려할 수 있니? 벤담은 미리 전제를 깔았어. 얘들아, 양적 공리주의자야. 맞잖아. 근데 형벌에서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할 수 있는가? 네, 고려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 질은 뭐냐면, 그러니까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거는 7가지 기준, 강도, 지속성, 다산성, 순수성, 알겠죠? 그런 것들이 양을 결정하는 거야. 근데 이제 벤담이 형벌이 말하는 그런 질은 뭐냐면, 그 형벌이 가져다주는 도덕적 교화라든가 본보기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벌의 질이라고 표현을 해. 근데 잘 생각해봐. 이 보기에서, 자, 내가 모든 사상가들은 형벌에 뭘 실현해라? 비례성을 실현해라. 그럼 형벌의 비례성이랑 형벌의 뭘 고려하는 거니? 양과 질을 고려하는 거거든. 양과 질을. 알겠죠? 그래서 생윤이 오히려 되게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벤담이 양적 공리주의자라는 거 전제에 마땅히 맞는 말인데, 형벌에 있어서는, 알겠죠? 형벌에 있어서는 양뿐만 아니라 뭐도 고려할 수 있다? 질도 고려할 수 있다. 알겠죠?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할 수 있다는 표현을 기억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그 질을 아까 한 번 더 본보기, 예방효과, 도덕적 교훈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해야 되나? 알겠죠? 기억해야 돼. 그리고 내가 저번에도 왜 칸트가 동등성의 원리라는 거는 형벌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원칙이 되잖아. 칸트가 생각하는 동등성은.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은 얘들아,
공적 법을 위반한 범죄자에게는 오로지 사형만이 동등성의 원리에 따른다. 아 잠시만, 잠시만요. 눈이 기억 일단 답은 얘들아. 답은 뭐야? 왜 이래? 답은 잠시만요. 눈이 안 보여가지고. 네, 왜 이래? 답은 이거 잘못 나왔다 얘들아. 이거 기억 디귿이거든 얘들아. 1번에 기억 디귿으로 좀 바꿔줘라. 알겠죠? 기억 디귿으로. 그러니까 공적 법률을 위반한, 이게 칸트 입장에서도 루소랑 비슷한 게 공적 법률을 위반했다가 그냥 살인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살인급. 그다음에 니을은 공동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을 가져낸다는 칸트와는 좀 관련 없어. 칸트는 사람을 죽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죽인 것과 같은 사람이고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기에서 취급되어서 사형당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니을은 칸트와는 관련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9번 보자. 베카리아 제시문 맞죠? 맞죠? 최소한의 자유포기. 그 다음에 을은 공리주의고 그냥 벤담이고. 그럼 얘들아 기억은 오히려 2년 전인가 평가원에서 베카리아는 살인자에 대한 처벌이 사형이 아니라 종신노역형이 됨으로써 인도주의적 대의를 선취하고자 한다 라는 표현이 제시문 나온 적이 있잖아. 맞죠? 그래서 베카리아 입장에서 오히려 사형은 인도주의적 대의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니은은 범죄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 베카리아는 뭐가 아니다? 권리의 문제가 아니죠. 맞죠? 사형은 권리의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권한을 갖지 않는다. 맞는 말이야. 맞는 말. 그 다음에 디귿은 얘들아 반드시가 틀렸죠. 왜냐면 우리 공리주의는 형벌이 면제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 예방효과가 너무 작거나. 맞죠?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범죄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행동을 통제한다라는 표현을 공리주의가 들다 쓸 수 있으니까 답은 3번이네요. 그 다음에 10번 얘들아 칸트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을은 베카리아죠. 그러면 기억에서 얘들아 자율성을 존중한다 맞죠? 칸트한테서 형벌은 범죄자의 자유의지를 실현시켜주는 거잖아. 맞죠? 자유의지 도덕적 책임을 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공적 법칙을 위반한 모든 행위가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나와있고, 그 다음에 디귿에 예방을 위해 법률로 규정된 형벌을 두려워하도록 해야 한다. 디귿 맞는 말이고, 니은에서 사회적 선은 절대 안 되잖아. 칸트 입장에서. 맞죠? 국리주의나 루소가 가능한 표현이지 칸트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디귿 니은 보면 그러니까 공적 법칙의 모든 위반 행위라고 나와 있으니까 잠시만 이거 조금만 내가 하기만 하고 다시 이따 말해줄게. 내가 지금 뭐가 조금 충돌이 왔어 나한테. 요거 잠시만 낮추면서 놔둬줘. 일단 니은 던지 공적 법률 위반. 그 다음에 일단 11번부터 보자. 갑은 베카리아고 을은 칸트 입장이고 병은 루소 입장이죠. 그러면 1번에서 기억나죠? 사형으로 인한 효과는 뭐에 불과하다? 일시적 효과다 라고 했으니까 일시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선지는 너무 중요한 표현. 사형에 대한 법을 제정하는 인격은 범죄자와 별개로 존재한다. 누구 입장? 칸트 입장이다. 예지적 세계, 이성적 인격. 근데 베카리아는 그거 두 개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2번을 답 2번이네. 맞죠? 나머지는 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일단 교정적 정신 잠시 놔두고 얘들아 뒤에 보자. 12번. 자, 일단 갑은 그냥 국리주의 표현이니까 벤담이고 을은 베카리아 입장이죠. 그래서 구경꾼에게 더 큰 공포를 준다라는 표현도 기억해야 되고. 자, 그럼 기억해 보면 형벌의 비례 원칙은 형벌에 대한 형량에 대한 한계점을 규정한다 맞는 말이거든. 왜냐면
자 얘들아, 내가 올해 뭐 나왔더라서 벤담이 형벌이 확실성과 근접성이 떨어지니까 강도를 높여라라고 이야기했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강도가 무제한 정도는 아니잖아. 맞죠? 항상 공리주의는 형벌의 해악, 즉 고통은 범죄 이익보다는 커야 되지만 예방할 효과를 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 알겠죠? 그게 공리주의가 말하는 비례원칙이고, 그러니까 형량에 대한 한계점을 규정하는 거지. 예방할 해악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거.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리주의자는 도덕적 교훈이라는 목적에 이게 아까 뭐다? 형벌의 증거가 있는 내용이야. 알겠죠? 형벌의 징. 그리고 베카리아도 충분히 동의해. 베카리아도. 왜냐면 그때 이런 말 했었잖아. 왜 베카리아가 사형을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국가는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교화시켜야 되는데 사형을 해버리면 국가가 나서서 사람을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건 교훈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죽여도 된다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니은 같은 표현들은 공리주의가 다 쓸 수 있어. 교훈에 부합하도록. 그 다음에 디귿, 필요 이상의 잔혹한 형벌은 당연히 베카리아 입장에서 상반되는 거죠. 맞죠? 안 된다 틀렸고요. 위법 행위가 초래한 해악의 크기에 맞죠? 맞죠? 위법 행위가 초래한 해악의 크기에 비례하여, 뭐 정확하게 하면 사회적 해악이지만 어쨌든 해악에 비례하여 부과해야 한다. 맞는 말이네. 답은 그래서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얘들아, 형벌의 종류와 정도는 평등의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된다. 근데 이제 위의 제시문에서 범죄자와의 계약을 근거로 사형을 부적절하다 말하면 법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던 칸트 표현이잖아, 맞지? 그 다음에 을은 베카리아 입장이고 벽 아까 했던 이야기 벤담, 이건 올해 보기로 있으니까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 1번에서 사회계약에 기초하여 사형이 집행돼. 다 바로 1번 맞죠? 칸트 입장에서.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4번. 얘들아, 요 갑에서 제시문이 그거잖아. 또 계속 이야기하는 거. 첫 위법행위, 그 다음에 범죄, 뭐가 더 확실한 효과를 주냐. 상대적으로 위법행위가 더 확실한 효과를 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처벌은 뭐가 떨어진다? 확실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크기 또는 강도라는 측면을 부과시켜야 한다는 벤담의 표현이지. 그 다음에 을은 베카리아고, 그 다음에 병은 칸트 입장이다. 맞죠? 그러면 1번에서 사회계약에 근거한 형벌의 정당화는 부당하다라는 표현은 애초에 벤담은 부당합니다. 벤담은 사회계약론자가 아니잖아. 알겠죠? 근데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자지만 동시에 사회계약론이잖아. 그래서 부당하다라는 표현은 답은 1번 맞는 말인 거지.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거야. 옳지 않은 거. 자, 2번. 공리주의자는 위법자 행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행위들도 통제하고자 한사이지. 일반 시민들의 행동. 그래서 위법자의 행동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는 벤담, 베카리아 둘 다 동의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어쨌든 옳지 않은 것은 답이 다 맞지. 2번이죠, 2번. 택니가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교정적 정의는 요 정도 내용이고, 그 다음에 국가의 권이랑 시민은 조금만 끊었다가 이어서 같이 보자. 그리고 이거 빨리 끝내고 우리 원조도 마무리해야 돼. 그리고 다시 드렸던 두 번째 문제는 또 좀 어려워. 알겠죠? 좀 어려우니까 시간 날 때 한번 풀어보시면.